금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전거 안전하게 타려면 이제 기본 조건이 있죠. 자전거 장비를 어느 정도 구비를 잘 해야 됩니다.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바로 헬멧이죠. 누군가 자전거를 타는데 헬멧을 안 썼다 하면 오히려 그게 되게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헬멧은 무조건 써야 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헬멧은 꼭 쓰셔야 된다는 거. 근데 헬멧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금액도 다양하고 브랜드 그리고 디자인도 다양한데, 사실상 국내에서 파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모든 헬멧은 그 안전 규정은 통과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은 다 보장이 되는 헬멧입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이제 변하면서 어떤 디자인이나 뭐 브랜드, 마감, 퀄리티 뭐 이런 게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금액 뭐 비싼 거는 더 안전하고 저렴한 거는 완전히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격이 비싸면 새로운 기술 같은 게 이렇게 적용돼서 밉스 이런 기술이 적용돼서 조금 더 안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헬멧도 안전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헬멧 다음에 장갑도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 장갑을 일단 갖고 올게요. 겨울 장갑. 장갑은 왜 안전장비냐 하면은, 우리가 혹시 넘어지면 손 같은 게 자연스럽게 땅에 이렇게 짚게 되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다가도 넘어져도 손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땅에 짚게 되는데, 그럴 때 손이 이렇게 쓸리거나 아니면 손이 꺾이거나 어디에 끼거나 하는데, 장갑을 끼면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손이 덜 다치면 어느 정도 이 사고 수습을 하기도 좀 편안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회복하는 단계에서도 손이 덜 다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장갑은 꼭 끼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글도 안전장비죠. 햇빛을 가리는 용도 아니냐, 아니면 또 멋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있는데,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바람, 먼지 이런 거가 눈에 들어가면은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고글을 쓰면서 그런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좀 봄, 여름 정도 시즌이 되면은 이제 중랑천이나 이런 천 주변에는 날파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그냥 고글 없이 이렇게 달리다 보면 눈에 날파리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 거 날파리 들어가면 갑자기 눈 딱 감으면서 아예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경험이 있어서 저는 고글은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으로 이런 걸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안경 자체는 이게 플랫하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바람이 이렇게 돌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 안경을 끼면 눈이 더 시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벗고서 이렇게 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벗고 타면 또 이제 날파리가 습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경 말고 고글을 쓰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야간 라이딩 할 때 전방등, 후방등 이런 거는 무조건 챙겨야 하고, 야간 라이딩 아니더라도 우리가 터널 같은데 이렇게 타다 보면 깜깜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도가 바뀌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타이밍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조등을 이렇게 앞뒤로 장치를 해놓으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볼 수 있기가 수월한 거죠. 이 전방등, 후방등이 무조건 밝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거 밝아야지 잘 보이지 이러면서 밝기에 집착하기도 하는데, 밝으면 무조건 좋죠. 그런데 이 밝기,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여기 있다, 이걸 알리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전방등, 후방등 없어도 돼, 나는 잘 보여, 나는 그냥 길 잘 보이는데 밤눈이 밝아 라고 하면서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대방 차량이 나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방등이나 후방등 이런 거는 꼭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장비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이런 안전 장비뿐만 아니라 이런 장비도 있죠. 여긴 고프로가 있고, 자전거 속도계가 있을 수 있고, 가방이 있고, 저는 이제 GPS 시계 이런 것도 장착을 해서 달리기도 하는데, 이 다양한 장비들 가끔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서툴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행하다가 이게 계속 신경 쓰여서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 하면서 계속 만지작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에 일단 익숙해진 다음에 장비를 조금 하나씩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초보일 때는 자전거 속도계 이런 것도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올라가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약간 과열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속도계 이런 거나 아니면 고프로 찍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클릿슈즈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예전보다 클릿슈즈 입문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클릿슈즈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자전거에 익숙하지도 않은데 막 바로 클릿 입문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자전거를 그냥 평페달로 타면서 이렇게 많이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하루에 얼만큼 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뭐 이러면서 또 밀도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몸이 익숙해졌을 때 어떤 장비를 하나씩 추가하는 게 좋지, 그러면서 뭐 빨리 배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좀 불안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되죠. 이 자전거 도로에도 어떤 이 변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보행자 도로고 여기가 자전거 도로잖아요. 근데 이제 보행자들은 이런 개념이 아직 없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큰 자전거 도로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적은데, 좀 작은 천 위주의 자전거 도로에서는 그냥 이게 되게 혼용됩니다. 그래서 막 어르신들은 일로 걸어가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걸어가다가 확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자전거 도로에서는 이 보행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보행자가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 있다면 항상 브레이크를 손에 올리고 경계를 하면서 달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25km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정 속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 자전거 라이더들, 그러니까 다양한 자전거 라이더들이 타게 되니까 공유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아이들의 세발 자전거도 여기서 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안전하게 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빨리 달려야 된다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지나갈게요 하는데 막 안 비켜줬다 하면서 막 시비 붙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피해 가거나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는 길이에요. 저 사람 왠지 위험해 보일 것 같은 사람의 복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자전거 복장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은 비교적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달리게 되죠. 그럼 자전거 전문 복장이 아니라 일반인의 복장, 아니면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 아주머니나 공유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자전거 도로에 규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딱 멈춰서 핸드폰을 이렇게 만진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유턴해서 이렇게 바로 돌아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동호인이 아니다, 일반인의 복장으로 달리고 있다, 자전거도 자기 자전거가 아니고 공유 자전거를 타고 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변수가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도로도 있죠. 요거는 자전거 도로이면서도 인도이면서도 여긴 차도, 이게 굉장히 계륵 같은 길이잖아요. 사실 여기 인도 요만큼 놔두면 사람들이 여기로 걷겠습니까? 여기로 걷지. 공용, 인도와 자전거 도로 공용이기 때문에 일반 보행자는 여기에 자전거가 들어오는 게 더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길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요. 이 길로 갈 때는 진짜 조심히, 거의 클립 같은 거 다 빼고 이렇게 계속 사람 피하면서 이렇게 다녀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 번쯤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이 잡바링 할 수밖에 없는 길, 요거 아시죠? 요거 요 턱이 지금 한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 되네요. 한 3cm 미만의 턱, 요런 턱을 이제 라이딩을 하다가 여기에서 많이 슬립이 나서 넘어지죠. 다 아시죠? 이거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여기가 뭐가 위험하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보통 자전거를 타고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잖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이쪽에 뭐 장애물이 있거나 이제 여기가 차가 막히네 해서 이렇게 가다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커브를 틀어버리면,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드바이크 바퀴는 이제 바퀴가 얇고 트레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턱을 이렇게 올라갈 수 없고,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 삐끗해서 쓱 넘어지게 되죠. MTB나 그래블바이크 같은 경우에도 트레드가 있더라도 이렇게 진입하는 각도가 모자르면 여기에서 슬립이 나서 넘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이 각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기가 슬립이 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죠. 이렇게 직각으로 돼서 이렇게 해서 으차! 이렇게 딱 올라가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MTB, 로드바이크 전부 다. 근데 여기서 각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넘어진다. 여기 대리석은 젖어 있으면 굉장히 미끄러운 도로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더라도 이 정도 각도에서 커브를 살짝만 잘못 돌아도 여기에서는 슬립이
여기 접지랑 여기 접지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젖어 있는 경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차를 올라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 확 올라가야 된다.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90도로 됐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저희 와이프 해외도 이런 데서 반미니에서 한번 이런 데서 넘어져가지고, 그쪽 반미니에는 사람이 항상 몰려있지 않습니까? 한 20-30명이 달려가서, 저 아시는 분들도 거기 많아가지고 그때 여자친구니까 너 여자친구 넘어졌어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막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위험한 길이다. 라이딩을 좀 하다 보면 자동차를 만나게 되죠. 차도로 달리게 되잖아요. 차도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택시가 변수가 좀 더 많은 차량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설 수 있고, 서서 여기서 문이 열릴 확률이 굉장히 큰 자동차죠. 그래서 택시가 이렇게 정차해 있다, 차가 이렇게 막혀 있다,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고 있었다 라고 하면 언제 이렇게 문이 확 열릴지 몰라서 여기 괴물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저 택시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달리셔야 되고, 가더라도 좀 여기 공간을 두고 좀 멀리 떨어져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서도 문 열려서 괴물사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가 정차해 있으면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택시는 열릴 가능성이 더 많다. 전혀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길인데도 여기서 여기 차 막히니까 그냥 손님이 여기서 그냥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시 항상 조심하자. 좀 더 험하게 달리시잖아요. 좀 워낙 운전의 베테랑이시니까 좀 더 빠르고 과격하게 달리고 시간에 촉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택시 조심하자. 화물 트럭. 트럭은 굉장히 무섭죠. 트럭의 포인트, 이게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 차체가 엄청 크고요. 우리가 자전거 탈 때는 요 정도 사이즈일 거예요.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전자가 있으면 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는 거의 사각지대가 나와요. 아예 여기 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기 멀리 여기 내가 여기 있거나 하면은 이 사이드 미러로 볼 수가 있는데, 아예 붙어 있는 경우에는 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전거는 이제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저 멀리서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붙더라도 이 사람은 저희가 붙어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럭은 그냥 일단 조심하자. 웬만하면 그냥 보내고 가던가, 트럭이 오는 소리는 엄청 크기 때문에 트럭이 온다 하면 아예 진짜 각기 사이드로 많이 붙자. 덤프 트럭의 특징은 이 중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잡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다시 재출발할 때 연료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또 굼뜨게 나가기 때문에 이 운전자들도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또 급정거에 굉장히 취약한 차량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급정거 자체를 할 수 없는 차량이고, 급정거를 하면 오히려 여기 있던 화물 같은 게 갑자기 이 운전석으로 덮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워낙 무거운 것들을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이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막 돌 같은 거 싣기도 하고, 완전 급정거 해버리면 이 짐들이 여기 운전석으로 딱 밀려 들어와서 여기에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이분들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항상 운전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태다. 엄청나게 큰 클락션 소리 막 들리면서 되게 짜증 섞인 경적을 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 엄청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트럭 피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물론 이런 트럭 운전자분들도 굉장히 저희 배려하면서 타시는 분들도 물론 많거든요. 라이더들도 서로 배려하면서 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면 빨간불로 싹 바뀌었다 했는데 내가 거의 이 정도 진입해 있다. 그리고 차량이 여기에 와 있다. 근데 뒤에 차량이 트럭이다 하면 급정거하면 안 되고 진입해야 된다는 거. 그냥 질러야 된다는 거. 안 그러고 여기서 제가 급정거 해버리면 이 트럭은 설 수가 없습니다. 트럭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도 이 정도 간격이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 신호를 보고 내가 언제 타이밍에 설지 아니면 통과할지 이거를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혹은 이렇게 그룹 라이딩을 할 때 이럴 때도 좀 더 이렇게, 그때는 아예 통과하는 게 낫다. 아니고 내가 여기서 빨간불이네 하고서 여기서 급정거 해버리면 얘네 다 낙차할 수 있다. 그래서 선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거든요. 여기 위험해서 이제 완전 낙차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교통법규 뭐 신호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혼자다, 뒤에 차량도 없다, 혼자다, 그리고 여기 보행자 금방 뛰어올 것 같다 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급정거를 웬만하면 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죠. 겨울철에는 참 땅에 염화칼슘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슬립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깔려있고 이런 산간 지방에는 눈이 녹았다가 또 얼었다가 막 하고 블랙아이스도 많기도 하고 땅이 이렇게 젖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좀 따뜻해지면. 그러니까 땅이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다운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험합니다. 막 희끗희끗 허해 보이는 이런 땅, 그런데 뭔가 젖어 있다 하면 이런 코너에서 바로 슬립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브레이크 잡고 천천히 달리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뭔가 오늘 컨디션이 좋다 하면서 이렇게 막 꺾고 막 그러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꺾었던 저의 그 과거 영상이 있거든요. 이때 제가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었나 봐요. 좋았어요. 뭔가 설레고 막 뭔가 흥분돼가지고 이렇게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한 번 더 멋있게 꺾어볼까 하면서 꺾어보자 하는데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 여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누구에게나 이 낙차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도로, 이렇게 겸용도로가 있잖아요. 겸용도로는 그냥 사실상 여기는 뭐 그냥 인도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도니까 여기에서는 자전거 진짜 천천히 타야 되고, 겸용도로가 좀 많이 생겨서, 근데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좋은 이유는 일반인들이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있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라이더로서 여기 저 겸용도로니까 자전거 타도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달리거나 좀 마음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아니다. 자전거 우선도로, 요거는 이제 또 할 말이 많은 게 약간 자동차 도로인데 거기에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우선도로이긴 하지만 자전거가 그냥 여기를 도로를 다 막고 이렇게 천천히 혼자 이렇게 가는 게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일행이 많고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쭉 가면은 그렇게 막고 가는 게 안전하고 더 좋겠지만, 나 혼자 탈 때나 한 두세 명이 탈 때는 그냥 이렇게 일반 도로처럼 갓길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길 막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가면 이제 뒤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빵빵 거리는데, 여기 자전거 우선도로인데 왜 빵빵거려 하면서 계속 길 막고 이렇게 천천히 일부러 가는 경우의 라이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게 과연 유익할까? 결국은 더 이 자전거 문화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뭐 뒤에 차가 있다? 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비켜줘서 이렇게 보내고 다시 뭐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뒤에 차량이 나에게 어떻게 신호를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가 달라질 수 있죠. 여기서 뒤에서 살짝 빵 이렇게 누르면은 살짝 피해주고 싶은데, 이 뒤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일부러 이렇게 막으면서 이렇게 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더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냥 피하자. 서로 이제 그냥 나도 피해주고 쟤도 피해주면 어떨까? 그게 가장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어쨌든 그런 인식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자전거 도로 이렇게 막 표기되는 거 있고, 막 자전거 라이더들도 많다는 걸 이제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인식이 좋아지고 많이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지만, 아직도 막 자전거가 왜 이 도로를 타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아직 그 시기가 좀 더 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시비도 안 붙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도로가
차량이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게 되죠. 고속으로 달리니까 내 옆길로 싹 갔을 때 몸이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 라이더들은 이런 게 더 지양해야 된다. 좀. 근데 수신호가 손으로 하는 게 이 수신호지만 손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뒷사람, 나의 동료들에게 이걸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도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한 손으로 브레이크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수신호 하려고 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핸들바 꽉 잡고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흔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팔꿈치를 흔든다던가 그냥 말로 하는 경우, 그냥 위험해 정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도 얼마든지 된다. 수신호, 정확한 수신호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고, 내가 수신호 혹시 모르더라도 아니면 수신호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말로 하자. 수신호는 그렇다. 이게 가끔 자전거 타다 보면 오늘 괜찮은데? 하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 되게 잘 나간다 하는 날, 그럴 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아까 영상 본 거가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좋을 때 막 오늘 잘 나간다 하면서, 그때 에이토스로 바꿨을 때 바로 바꾸고 나서 바로 한 달 후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하면서 이렇게 타는데 오 겁나 잘 나가면서 이렇게 막 코너 막 꺾고 막 이렇게 하고 해다가 이렇게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업이 된다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위험한 게 또 있으면 스트라바 PR. 스트라바 PR을 이제 갱신하기 위해서 이제 막 자전거 도로 막 이런 데서도 엄청 빨리 달리잖아요. 이 숫자에 대한 이 강박을 살짝만 내려놓으시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스트라바가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지만 요것 때문에 뭔가 난폭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엄청나게 잘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갑자기 싹 끼어들었다던가 보행자를 만나면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서 뭔가 내 기록이 확 무너진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 안전 얘기는 너무 뻔해가지고 사실 약간 컨텐츠 만들면서도 이거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거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듣자, 아니면은 진짜 아예 초보자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은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 AS 영상 컨텐츠를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